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보도가 너무 자극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일단 바이러스와 세균과 진균, 이것들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세균보다 훨씬 더 크기가 작습니다. 그리고 세균이나 진균은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그런데 바이러스는 숙주,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들어올 때까지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백질 덩어리로 떠다니고 묻어있고 이렇게 있다가 우리 몸속에 침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활동을 시작하면서 번식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균은 바이러스랑 다르게 원액 생물, 그 자체로 밖에 있어도 살아있는 생물이고요. 진균도 마찬가지로 진핵세포를 가지고 있는 생물입니다. 진균은 곰팡이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균은 우리 감기 세균 이런 것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도 당연히 세 가지가 다 다른데요. 흔히 우리가 입술 주변에 포진이 생겼을 때 바르는 아시클로버 연고, 이것이 항바이러스제고요. 이런 아시클로버의 경우에도 경구용으로 먹는 아시클로버가 있습니다. 이게 다 항바이러스제고요. 세균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항생제, 아목시실린부터 세파클러 같은 여러 가지 항생제들, 그리고 진균은 이 중에서 가장 발전된 형태다 보니까 약도 훨씬 더 강해요. 플루코나졸 같은 것들, 왜 우리가 무좀약 같은 걸 경구로 먹을 때, 그럴 때 술을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바로 진균제, 항진균제입니다. 이런 약들은 몸에 부담이 많이 갑니다. 여튼 그러면 항바이러스제가 있으니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이러스니 항바이러스제를 그냥 쓰면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1번 바이러스에는 1번 약이 듣고 2번 바이러스에는 2번 약이 듣습니다. 1.1, 1.2, 1.3 이런 애들은 1번 바이러스 약이 듣기는 하지만, 지금 나온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딱히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약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약을 발명했다라고는 하는데 글쎄요, 아직까지 이게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카더라라는 소식으로는 중국에서 세균전 무기를 만들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출이 되었다고 하는데, 만약 그런 것이었다면 아마 벌써부터 치료제가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런 건 너무 지나친 억측이고 공포감을 자극시키는 그런 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튼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 전염성이 매우 높은 게 특징입니다. 하지만 역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잠복기의 확산이 된다는 거고, 무증상 보균자들이 정말로 큰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감기 세균을 가지고는 있는데 지금 당장 감기에 대한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증상을 나타나진 않는데 보균을 하고 있으니, 정확한 균이 아니라 바이러스죠.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 보니 자기는 아픈 줄도 모르고 돌아다니다가 바이러스를 여기저기에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말고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훨씬 더 좋겠죠. 왜냐면 피부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갑자기 이렇게 침입하는 것보단 우리 몸에서 좀 약한 부분들, 점막, 눈이라든지 입 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훨씬 더 쉽게 우리 몸을 숙주로 삼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건 손 씻기입니다. 그리고 매일 샤워하는 것. 처음에 말했듯이 이게 그냥 단백질 덩어리로 우리 몸이나 옷 같은 곳에 묻어 있을 수 있으니 옷도 잘 갈아입으면 훨씬 좋겠습니다. 어차피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을 한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걱정이 되는 것들이 있을 때 뭔가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뭔가 특별한 해답이 있고 그 해답을 들어야 마음이 편해지는데, 실제로는 해답은 없어요. 이런 경우에 정말 해답은 본인이 청결하게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의학의 발달만큼 위대한 것이 바로 공중위생보건의 발달인데요. 1700년대 말에 프랑스에서 비누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정을 발명하여 비누가 보급되자, 비누를 보급받은 사람들의 수명이 평균 20년이 늘었습니다. 비누 때문에 사람들의 수명이 20년이 늘었어요. 그리고 1850년쯤 제멜바이스라는 의사는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다가 임산부가 많이 죽는 것을 손 씻기를 통해 예방할 수 있다고 알아냈지만, 그는 의사협회에서 제명되었고 정신병원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은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손 씻기, 이런 것들이 한때는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당연하지만, 이 당연한 것들은 사실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준 것이고, 이것이 정답입니다. 심지어 아이를 낳을 때, 이런 수술을 할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손 씻기였잖아요.
여튼 이렇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공중위생을 잘 지키는 것이 혹여나 우리가 접촉한 바이러스를 씻어내어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그동안 여러가지 전염병이 우리를 두렵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염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빠르게 인지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가 최선을 다해 결국 극복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과거 신종플루라든지 메르스 때 약국에서는 정말 난리였어요. 하나는 타미플루, 하나는 마스크, 이런 것들 구하느라고 정말 난리였고, 지금도 꽤나 큰 난리가 일어났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에서 잊혀집니다. 여러분, 신종플루 때, 메르스 때 잘 기억나시나요? 솔직히 기억 잘 안 나실 거예요. 그러니 너무 공포에 휘둘려서 염려하지 마시고 제가 좀 전에 말한 수칙을 잘 지키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약사로서 한약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 뭐가 없을까? 한약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은 면역력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감기를 걸렸을 때 아빠는 감기가 걸려서 콜록콜록거리고 몸살이 나지만 그 감기를 어린 친구는 감기가 옮아서 아플 수도 있는데, 엄마는 감기 옮지 않고 정말로 건강하게 지내는 것을 한 번씩 겪잖아요. 분명히 세균 때문에 전파되는 감기라면 누구는 옮고 누구는 전염되지 않는다는 게 이게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세균은 서로에게 전파가 되더라도 각자가 가진 면역력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면역력을 올리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밥을 잘 먹고 잠을 잘 주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덜 받는 것이요. 그게 최고입니다. 그렇군요. 뉴스를 보면서 위험 지역을 미리 알고 그 지역을 피하는 것도 좋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이런 공포감을 조성하는 뉴스들을 보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또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 면역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두루뭉술한 이야기가 아니라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저하되고 그로 인해서 질병이 더 쉽게 옮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밥을 충분히 드시고 잠을 잘 주무시는 게 지금 이런 전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 최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나마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은 쌍화탕입니다. 쌍화탕은 원래 서로 쌍, 화목할 화, 남녀가 관계를 한 후에 먹는 보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화목하게 화합이 되는 탕인 건데 관계 후 떨어진 체력을 보강해주는 사실은 정력제 같은 보약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약국 등에서 구하는 쌍화탕은 원래 처방보다 약재 함량이 적고 설탕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평소에 그래도 바카스나 커피 등을 주로 드신다면 그보다 한동안은 쌍화탕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감기 증상이 나타난다, 조금 무섭다 싶으면 갈근탕이라든지 다른 감기 증상에 사용할 수 있는 한약 제제들이 약국에 많이 있으니 가까운 약국이나 한약국을 방문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오늘 특별한 처방을 이야기해서 그 처방을 면역력을 올려준다고 해서 끓여 먹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쌍화탕 정도만 평소보다 조금 더 드시더라도 아마 도움이 되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슈에 편승해서 영상을 찍는 것은 제 취향이 아닌데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고 두려움이 많이 확산되는 것 같아서 일단 만들어 보았습니다. 전염병 특성상 가라앉을 때까지 경기도 좀 침체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이럴 때일수록 밖에서 약속 잡는 것보다 가족과 행복하게 집에서 행복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